자,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부터 드세요. 자, 어제 발표 이제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는 어제 이의신청을 다 기각을 했죠. 될 만한 게 없어요, 1차는. 그래서 올해 합격자가 꽤 많네요. 작년처럼. 올해도 한 23,700명 가까이 합격. 그러니까 약간만 공부하면 돼요. 아무리 시험 어렵게 못 내니까. 그리고 1차 합격자가요, 32,000명이에요. 1차만 통과하신 분. 작년에는요, 1차 합격자가 25,000명인데, 올해는 또 1차 통과자가 32,000명. 많습니다. 합격은 숫자 노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월부터 잘 하셔서 이제 커리큘럼에서 잘 따라오시면 다 합격은 하셔요.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합격 못할 정도로 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 광명에 외국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휴대폰 기지국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기지국 확인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돌아다니니까 학원을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데 오늘 전화 아침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되죠. 전 세계 돌아서 관광하기 바쁘지. 일본은 하루고요, 한 4, 5일 관광을 한대요, 그 나라. 그리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대충대충을 하셨는데도 동영상을 늘 들었대요. 학원 관련 동영상 계속 들으면서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1차는요, 한 문제 부족했고요. 2차는 60점에서 2문제 더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가 와서 합격이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자기가 이제 찍은 문제 중에 하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셨어요. 신의 점수로. 합격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 합격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신의 점수로. 100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약간 이제 그 동영상 하시더라도 학원 동영상이잖아요. 그대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 안 빠지고 하셨다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들은 풍월이 무섭더라고요. 찍은 것 중에 들은 거 요거 같다 이렇게 가는 이제 감각으로 간 거죠. 그게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공부한 이유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부동산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갑자기 요거 전 세계 돌아다니는 김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도 투자하고 런던도 투자인데 런던도 비싸거든요. 프랑스 파리도 비싸요. 수도 우리 서울보다 3배 비쌉니다. 그만큼 이제 보니까 투자하면 돈이 좀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자, 여러분도 하면 합격합니다. 자,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자, 71페이지에 탄력성인데 우리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2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문제 출제되면 한 문제는 계산 문제, 나머지 한 문제는 이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계산 문제는 출제되는 범위가 탄력성입니다. 자, 탄력성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수요의 탄력성, 또 하나는 공급의 탄력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이 탄력성은 이 물리학의 용어예요. 물리학에 나오는 탄력성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하는데, 물리학에서는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극을 주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걸 하잖아요. 옛날 무릎 할 때 있죠. 이걸 톡 들었을 때 딱 반응 나타나죠. 반응이 있나 없나 보잖아요. 이런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건데, 이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런 용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이라고 해요. 이 자극을 주었는데 그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근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뭐 조사하는 게 있죠. 이제 알러지 조사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여기 뭐 있잖아요. 바늘로 톡 해서 반응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게 부풀어 올라요. 반응하지 않으면 반응이 없어요. 그런 형태로 해요. 하여튼 자극을 줬을 때 그 반응을 보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자면 비탄력적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경제 이론에 도입을 하는데 경제 이론에서의 자극은 뭐죠? 우리 가격입니다. 경제 이론에서의 자극을 주는 건 가격이고 반응은 뭐 수요량일 수도 있고 뭐 공급량일 수도 있는데 이 반응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비탄력적입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동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일반 상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탄력성의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수식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왜? 2년 전에는 세 수식 다 출제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두 수식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자, 탄력성은 E로 표현하고요. 가격은 프라이스죠. 그래서 P로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가격이 바로 뭐죠? 가격이 자극이에요. 그러면 자극인데 그럼 자극을 주는 이 분수식에서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간다?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가요. 그러니까 자극은 분모, 반응은 뭘로? 반응인 수요량은 분자. 자, 그러면서 항상 뭐가 먼저 변해야 돼? 자극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럼 수요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가격. 그래서 가격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 퍼센티지 개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씌워줘서 플러스로 만드는 겁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의 가격 탄력성의 값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다는 것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5% 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1% 변해서 수요량이 5%니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경우를 우리는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탄력적.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뭐다? 탄력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가 더 컸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컸다는 거. 그건 또 작년에 출제해서 그렇게 말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컸을 때를 우리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출제를 또 합니다.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적일 때는요, 이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자, 우선은 종축, Y축에는 가격을 표시하죠. 가격. 그리고 행축에는 뭐죠? 우리 수요량을 표시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직교평면 좌표상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다.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이럴 때를 탄력적입니다. 그럼 왜 탄력적이냐 한번 보면요. 자, 우선은 이 점, 이 가격과 수요량일 때 요 A점입니다. 이 A점인데 가격이 먼저 변하는 거죠.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지만은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수요량 가격이 약간 하락했지만 수요량 여기서 이만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자, 여기서 이만큼 더 크게 변하죠. 가격의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은 뭐다? 탄력적이다. 탄력적. 자, 탄력적이고,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0.3% 변했다. 그럼 1분의 0.3이니까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 되겠죠. 비탄력적. 이때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 자,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습니다. 가격,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좀 급해요. 수요 곡선이 급해요.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 한번 볼까요, 또? 자, 이 점에서 A점입니다. A점에서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뭐야? 약간만 증가를 해요. 요 변화폭에 대해서. 이런 건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약간 증가하는 이 경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얼마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앞에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냐면 완전자를 붙입니다. 비탄력적 앞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은 이 급한 수요 곡선이 급한 것이 점점 이렇게 급해져서 뭘로 간다? 수직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떤 형태? 이렇게 수직선 형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무슨 형태? 수직선인데 문제는 뭐다? 제로. 수익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제로다. 수직선. 그런데 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가죠.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해요. 무한대인데 수가 점점 커지는 이 상태를 앞에 또 탄력적 앞에 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탄력적이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일 때 이 완만한 것이 계속 완만해서 뭘로 가죠? 수평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수평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약간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해도 수요량은 뭐다? 무한대로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훨씬 반응해서 무한대로 뭐한다? 증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 말로 딱 풀이해버리는 거예요. 예? 가격이 약간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경우. 예? 무한히 증가하는 경우를 완전 탄력적. 자, 그래서 우선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완만하면은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 기억을 해야겠죠. 자, 여기 봤더니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1이다. 1일 때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란 말을 써요. 단위 탄력적. 자, 이럴 때를 단위 탄력적인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자, 단위 탄력적일 때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형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형태인 직각쌍곡선의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은 뭐가 된다? 단위 탄력적. 수위 가격 탄력성이 얼마? 1이 된다는 거.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 기본적 기초죠. 기초일 때 이 정도는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수위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옵니다. 자, 73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수위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나오는데, 요인을 보는데, 자, 여러분 올해 시험도 그렇고 작년에도 여기 나왔거든요. 지문에 대체제가 나왔어요. 이 수익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체제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데, 대체제가 올해 나온 지문이 요거거든요.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것은 탄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문을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 가격 탄력성 이제 보는데, 대체제가 없으면요,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여러분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도 다른 상품을 소비할 수가 없어. 대체제가 없으면 그 상품 계속 소비해야 됩니다. 이동할 수 없죠?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품 소비에 불만이 있으면은 그 상품을 소비 안 하고 바로 즉시 대체제가 있는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죠?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면 탄력적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나오면 대체제가 또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또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 그럼 이 말도요, 뭐가 돼요? 탄력적이 된다. 이 말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상품 소비할 때 뭐가 좋아요? 당연히 대체제가 많이 있는 상품일수록 서비스가 좋아져. 왜? 불만 있으면 바로 가니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수익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 자, 대체제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가요, 외제, 지금 외국산 담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옛날 담배 수입이 안 됐을 때는요, 담배 피면서 불만이 있어. 솔 담배 피면서. 과거에 어떤 분들 보면은 옛날 솔이 있거든요. 500원짜리. 그거 필 때 막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갔다 오면서, 예? 하나씩 딱 선물해주면 얼마나 참 좋아해. 예? 최고의 선물했습니다. 담배 한 보로 선물해주는 게. 근데 이제 수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외국산 담배로 갈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솔 담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담배를 뭐 한다?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계속 개량해서 요즘에 뭐죠? 무슨 이상한 얇은 담배도 나오고, 예? 모르겠어. 뭐 물어보니까 뭐 2.0이라고 한가? 뭐 하여튼 무슨 담배가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개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1번. 그 1번이 좀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뭐 다 공부할 것 없이 몇 가지만 할게요. 거기 보시면은 상품 가격이 여러분 가게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상품 가격이, 여러분 가게 소득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게 소득이 300만 원인데 월 300만 원인데 여기서 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 거기서 매월 20만 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아니 매월 30만 원 나간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그 상품의 수익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상품이에요. 예, 가게의 소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의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인데, 자, 가끔 이게 있거든요. 이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소비자들은 일정한 양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이나
생활 필수품은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치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면은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사치품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인 상품이에요. 탄력적인 상품.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정답 물었죠?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는 기간이 점점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장기로 갈수록. 그럼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특정의 입지 조건, 여러분 입지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는 어느 장소에 난 꼭 점포를 거기 입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특정 입지 조건을 원하는 상업용 부동산, 상가나 공장과 같은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훨씬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건 23회 정답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결정 요인에서 지문에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일요일 달에 좀 더 우리가 좀 배우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 설명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74페이지로 갑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2번은 뭐죠? 가격이 아니라 뭐죠? 소득.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자극은 뭐다? 2번은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 자극이에요. 2번은. 그러면 소득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자, 탄력성은 또 아까도 했지만 이고요. 소득은 뭐죠? 인컴에서 I. 인컴에서 I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수의소득 탄력성인데 또 자극을 주는 소득은 또 뭘로 가죠? 분모로 가요. 자극을 주는 소득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또 가면 돼요. 자, 소득의 변화율. 우리 소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소득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소득에서 소득이 높아지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량도 뭔다? 증가를 한다. 그럼 이런 상품을 뭐라고 하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이런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라고 해요. 자, 옛날에 보면요, 우등생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열등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제를 우리는 우등제, 제는 재화입니다. 재화를 줄여서 제,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화살표가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했습니다.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경제이론에서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뭐죠?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그 상품은 정상제. 자, 이런 경우죠. 또 소득이 증가한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또 수요량이 뭔다? 줄어드는 상품이 있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열등제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요 우등제에 대해서는 열등제예요. 그런데 화살표 볼까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은 또 경제이론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다.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입니다. 자, 가끔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뜨거든요. 수의소득 탄력성은 0보다 작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0보다 작을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잘 공부하다가 이제 함정을 넣는 거예요. 자, 수유의 가격 탄력성 및 수유의 소득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민합니다. 이제 OX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내면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걸 부호를 잘 보세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0도 될 수 있지만 양수죠. 그렇지만 여기는 뭐죠?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소득이 증가해도 이 분자인 수유량 변화율이 제로거든요. 제로라는 건 뭐죠? 수유량의 변화율이 없어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수유량의 변화가 없는 이런 상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중립제 또는 중간제라고 해요. 중립제, 중간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소금이나 간장 등을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 관계없이 수유량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품 중립제, 중간제.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요 두 개를 잘 기억하면 되겠죠. 수유소득 탄력성이 지문에 나오면은 여러분 기억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우선 수유소득 탄력성인데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소득이 여러분 증가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항상 이란 말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해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열등제. 자, 수유의 우리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유의 교차 탄력성. 자, 76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유의 교차 탄력성. 자, 여러분이 우리 수의 교차 탄력성 요 두 가지를 이용한 수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가 28회 시험에 계산 문제로 출전했어요. 그 문제가 28회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 수의 교차 탄력성. 교차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면 자동차 차도가 있어요. 다니는 차도 두 개 만나면 뭐가 돼요? 교차로. 그거 알면 되지. 그러니까 상품도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요. 교차가 나오려면 상품 몇 개? 두 개. 네, 상품 문제 속에 상품 두 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라 나왔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뭐가 묻는 거야? 교차 탄력성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다 뭘로 물었어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물었죠. 네,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이때는 상품이 두 개거든요. 한 A라는 상품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또 B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상품이 두 개가 나오면은 뭐가 된다?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모는 자극을 주는 거죠.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야.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그래서 A 상품에 있어서의 A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B 상품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 A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B 상품의 수요량 변화율을 우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상품 두 개가 나오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커피를 여러분 자, 커피 가격이죠. 커피 A 상품을 커피로 봤어요. 커피 가격이 우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커피 가격만 올랐어요. 시장에서 다른 상품의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커피 가격만 오르고요. 시장에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홍차 가격도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커피 가격만 오른 거예요. 홍차 가격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커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랐다. 근데 홍차는 얼마? 1,000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이 있어요. 커피 가격이 오른 것만큼 홍차 가격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싸 보여요. 싸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싼 커피 가격이 오른 비싼 커피 소비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싼 홍차 소비를 뭐한다? 늘리는 거죠. 홍차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자, 이때 또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예? 플러스인데 이 수익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을 우리 뭐죠? 커피, 홍차는 두 상품을 소비하는 거죠.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커피, 홍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 상품을 소비하든지 관계없어요. 이런 상품은 대체제. 그래서 수익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이제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 용어를 잘 헷갈려서 틀리는데, 여러분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공부하다 보면요, 절대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000원이다. 그건 절대 가격이에요. 되겠죠? 절대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상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 가격은요, 상대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하나 더 있어야지. 예, 두 개야. 상대 가격. 그럼 커피, 이건 아까 한 잔의 가격 1,000원, 그건 절대 가격이지만은 상대 가격은 예를 들어서 커피, 홍차, 요걸 비교하는 거야. 커피 가격과 홍차 가격을 비교하는 게 뭐다? 상대 가격이야. 자, 그러면 커피, 우리가 한 잔의 가격이 1,000원, 홍차 한 잔의 가격이 2,000원 하면은 어떻게 돼? 상대 가격이 어떻게 돼? 커피 두 잔과 홍차 한 잔이 서로 교환되죠? 이게 상대 가격이에요. 예? 상품 두 개를 비교하면 상대 가격이죠. 그 커피, 홍차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상대 가격이니까 상대적으로 홍차 가격은 시장에 변화 없지만 상대적으로 뭐다? 싸다 이거지. 커피 가격 오른 것만큼. 그걸 용어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번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뭐예요?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또 같이 넣어 마시는 또 프림에 대한 수요도 뭐한다? 감소해요.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은 0보다 작다.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변동하면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이때의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커피 프림의 관계를 보완제. 커피 프림의 관계가 보완제 관계입니다. 보완제. 자, 그리고 제로일 때는 자, 커피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예? 이 커피와 아파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뭐다? 독립적인 상품.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뭐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 또 바로 기억 속에 대체제와 뭐가 떠올라야 돼? 보완제. 예? 우리 0일 땐 잘 안 묻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 떠오르고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가 떠오르면 돼요. 우선은 그걸 좀 알아두시고 또 요 수식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요 수식 있죠. 하나, 둘, 셋. 수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이런 것도 냈거든요. 작년 시험에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8% 줄어들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더니 수요량은 8% 줄어들었다. 얼마? 얼마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구할 수 있죠?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쉽게 내는데도. 왜? 나눗셈을 못해요. 전자계산기 하락하니까요. 8을 먼저 누를지 8 나누기 16 해야 되는데 16 나누기 8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답이 0.5인데 2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계산기 누르는 거 연습하셔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덧셈도 다 잊어버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면 등식의 성질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을 한번 봤고요. 자, 78페이지 보시면 공급이 나오죠. 자, 우리 아까 탄력성은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이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 가격은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여러분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줄임말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는 단순하게 뭐라고?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자극을 주는,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이 또 뭘로 온다? 분모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분모로 오는 겁니다. 가격이 분모고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뭐다? 분자로 가요. 예?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의 변화율. 즉,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예?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은 과연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생산자의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10% 변했어요. 그러면 1% 10%니까 얼마? 10이죠. 10이니까 1보다 커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또 탄력적, 여러분 수요와 똑같습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때는 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뭔다? 우하향, Q에서는 공급량. 우하향한데 공급 곡선은 뭐죠? 우상향하는데 수요 곡선이 완만하듯이 공급 곡선도 이렇게 완만하면 뭐가 돼? 탄력적. 공급 곡선도 완만하면 탄력적. 그런데 이번 또 반대로 또 공급의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0.5% 변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 자, 그럼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자, 이런 경우를 또 보면은 이때는 또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뭐예요? 급하다. 공급 곡선이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수요와 똑같아요. 수요는 우하향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 요것만 다를 뿐. 자, 그러면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제로일 때는 또 앞에 뭐를 붙이냐면은 비탄력적 앞에 뭐를? 완전자를 붙죠.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했던 것이 점점 급해져서 무슨 형태로 간다? 수직선. 그러면 여러분 28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에 이겠거든요. 28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이렇게 문제 지문을 주어주면 그건 바로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죠. 0일 때. 그때 그래프는 뭐다? 수직선. 수직선이란 걸 알면은 원래 정답 찾았어요. 원래 그걸 알아야 조세정책이 답을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일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면서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 자, 그러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또 뭐죠?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무한대가 될 때를 또 앞에 뭐를 붙이면 돼요? 또 완전자를 붙이면 되잖아요. 또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또 완전 탄력적 수요와 또 마찬가지야. 또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도 뭐다? 수평선. 수평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를 띠면은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여기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우하향, 하나는 우상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요게 다르거든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
단위 탄력적. 자, 여러분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를 단위 탄력적인데 요거 주의를 해야 돼. 이 시중 교재 요거 잘못 나와 있는 교재가 90%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수익 가격 탄력성은 직각 수익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직각 쌍곡선이지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그래프가 달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 바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예? 무슨 거죠? 원점을 뭐다?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될 때 우리는 단위 탄력적인데 요게 시중에 우선은 거의 90% 이상 틀리게 우리가 저수를 하고 있어요. 우린 이런 거 시험에 내버리죠. 틀린 거. 원래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뭐를 했냐 하면 요걸 출제했거든요. 학생들이요. 원래 아파트 가격 나왔거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을 물었는데 문제는 이게 수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 수요라고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수요량을 안 적었다고 틀렸다 뭐 이렇게 해준 그건 잘못 생각이지. 그 개념을 몰라서 그래. 수요가 뭐예요?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수요 증가가 뭐죠? 홍차 가격 아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잖아요. 홍차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수준에서 수요량 홍차 수요량이 증가한 것을 홍차 수요가 뭐였다? 증가했다. 맞는 지문이지.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의 신청한 강사들 요거 더 먹는 거지. 저거 전공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원래 학생들 이의 신청할 때 그거 뭐 100% 뭐 100%이 뭐 100% 그런 개념 이의 신청 전화 왔어. 교수도 몇 명. 그거 이의 신청 되냐? 안 된다. 우리가 이의 신청 될 건 얘기해 주죠. 작년에도 2문제 전화 와서 이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은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뭐야? 예? 그 원리,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보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수험서 교재 나온 거 우리 수험서 교재 인정 안 해요. 교수들은 볼 때 뭐 한다? 예? 대학교 교재를 딱 가져와야 돼. 근거를.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79페이지로 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중에 중요한 게 뭐죠? 공급하면 생산 비용이잖아요. 생산비.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비도 증가하죠. 근데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생산 비용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이 있어. 생산량은 약간 증가하지만 생산 비용은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대폭 줄어들어요.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그런 경우는 무슨 상품? 비탄력적. 또 우리가 이 공급은 기술이 중요한데 이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이 휴대폰 엄청 빠르죠? 기술 수준의 향상이 이렇게 빠른 상품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져요. 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예? 자, 여러분 갤럭시도 S8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이따가 9 나온다 하죠.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어떻게 돼요? 보관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죠. 또 저장하는 비용도 많이 들죠. 이러한 농산물 같은 상품은 그래서 뭐다? 비탄력적인 상품. 탄력적이 아니다. 비탄력적. 그래서 농산물은 수요도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뭐다? 비탄력적이야. 대표적으로 농산물은. 자, 또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장기로 가면 단기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가 돼? 탄력적이 된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탄력적이 됩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여러분 탄력성은 우리가 여러분 29회 시험에 출제하는데 우선은 계산 문제 출제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계산 문제 관련된 몇 가지 유형의 문제는 1, 2월 달 가서 강의에 좀 우리가 문제를 풀고 우선은 기초에서는 개념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균형 가격 80페이지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